안녕하십니까 거문아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태풍도 불어오고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지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또 이렇게 마음고생을 좀 덜하고 즐겁게 생기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서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누워서 지내다가 누워서 기고 이제 뭐 안고 이러다가 드디어 한 달 돼서 애들이 서지요. 뭘 잡고 서지요. 그러면 부모들이 너무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알고 보면 애 자신이 자기가 뭔가를 잡고 일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놀라고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그 순간 애는 자기 발로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섰다는 그 놀라움에 그때서부터 이 지구상에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을 때만이 자기 존재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존재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과 동시에 뭐 우리가 독립성 이런 말을 떠나서 무의식 세계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련하나마 뭔가 본능적인 욕구가 욕망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커가면서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엄마가 볼 때는 택도 아닌 행동이고 택도 않은 말이고 택도 않은 이야기지만 또 행동이지만 뭔가 자기 스스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거는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만져도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서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커가면서 그 사물과 자기와의 어떤 그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접촉하고 상호작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은 점차 학교라는 기간과 여러 주변의 미시적 거시적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비형식적 형식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어린아이들도 물론 정서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꼭 불안이라기보다 정서적으로 뭔가 애들은 부모가 자기 곁에 없을 때 뭔가 애들이 그 자기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울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이제 사춘기 되고 사춘기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춘기가 됐는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다 컸는데도 늘 부모한테 의지하는 그런 심리는 그게 부모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걔는 무능력한 것입니다.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됐어. 불안이 극도에 도달하면 분노심도 극도에 같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기 정말 곤란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요. 요 근래도 막 끔찍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든지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일단 이게 부모와 자식도 이게 분리돼야 되거든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다가 애가 나오려면 탯줄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신적이나 신체적, 정신적 모든 것들이 외형, 내형적인 모든 것들이 부모와 성숙하면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삼상둥이 있죠. 삼상둥이.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두 개고 이런 사람처럼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있고 그게 애들이 붙어갖고 뭐 삼상둥이, 이상둥이 뭐 이런 것처럼 애는 애인데 머리는 부모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합니다. 예, 그런 삶을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행복한 것이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자꾸만 자식의 머리가 되려는 부모들도 많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고 또 부모는 나이 들어 성인인데 또 부모 머리에 자식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를 움직이는 모든 주체는 누구냐?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 눈치 봐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또 자식은 또 부모 눈치 보여서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이래 되면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삼상둥이로 태어난 거하고 뭐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분명히 따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오늘 독립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든지 개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속으로나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은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득해서 자기 발로 뭐든지 한순간 내디디면서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느껴야 그 아이는 자기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 이것도 자꾸 체득하니까 되네.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둬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미성숙할 때는 부모의 뭐 어릴 때는 엄마가 맨날 배 안고 다니고 업고 지고 다닌다 아닙니까? 아, 그럴 때는 부모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그것은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그런 유튜브도 하도 많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아, 내가 자식의 머리가 돼 있지 않느냐, 또 자식이 내 머리 위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해볼 필요도 있고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한테도 너무 잘해주니까 꼭대기에 올라서려 하더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도사도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도수를 다 안 가르쳐 준다 안 합니까? 쉽게. 왜냐? 쉽게 다 가르쳐 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그런 뭐 쉬운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 그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는 방법을 조금씩은 가르쳐 주고 이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제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심리보다는 자기가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터득해 나가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이거든요. 기쁨이 어디서 얻어오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의 그 의지와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지 타인이 자기에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랍고 뭐 방대한 어떤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직접적인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체험 없이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 불안이나 이런 것도 자기의 어떤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무너질 때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체득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